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최근 SNS에 올라온 중국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수량계는 이미 수도관에서 제거되었지만 작은 빨간색 물 소비 화살표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중국산 연구운동기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도에 연결되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중국의 계량기라. 네티즌들은 중국이 드디어 무한동력을 만들어냈다며 비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 엄청난 장치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세만 내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런 한심한 물건이나 만들고 있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세계전자정보통신박람회에서 위대한 발명품을 연이어 공개해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박람회 CES 2024에서 LG가 처음으로 선보인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LG 알파블입니다. 알파블이란 알파블의 알파와 에블의 합성어로 차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대 이상의 경험 가치를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동 상황과 주행 목적에 맞춰 운전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LG 알파블 모습에 전시장 내 관람객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최근 LG전자의 제품, 특히 자동차 관련 제품을 보면 드디어 외계인 납치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혁신적인 느낌이 듭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기능도 엄청난데요.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에 기반해 성향에 맞는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평소 가전제품 사용 패턴을 분석해 호기심이 많은 이라면 경치가 좋은 새로운 길을 추천해 주는 식으로 운전자 맞춤형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동 중 관심이 가는 주변 정보가 사물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는 AR 쇼핑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천장에 설치된 OLED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영화관이자 게임방으로 쉽게 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자동차 극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동차에 장착된 GKW의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벽면에 비추기만 하면 되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탑재된 소형 가전을 이용해 커피와 와인을 즐기는 바로 변신하는 것 역시 간단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편의성은 중국 기업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LG가 2020년 CES에서 선보인 커넥티드카, 2022년 CES에서 공개한 옴니팟에 이어 올해는 전장 제품과 기술을 한데 모은 알파블로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큰 센트럴홀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전시장이 있었는데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센트럴홀에서 관람객들이 단체로 몰려들어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가 내놓은 투명 무선 OLED TV였습니다. 투명 무선 OLED TV는 올해 가장 혁신적인 가전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 돌돌 말리는 TV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투명 유리와 같은 TV를 선보여 TV가 인테리어의 하나의 요소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LG 외에도 최근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슈퍼널 행사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형 전기수직 이착륙 비행기 SA2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기체는 전장 10m, 전폭 15m로 조종사 포함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회전자가 장착된 주날개와 V모양의 꼬리날개가 달려있고, 회전자 모두의 추진력이 제공되며 회전자마다 모터를 이중 배치했습니다. 한 번에 약 60km를 날며 최대 500m 고도에서 시속 200km로 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상용화 시기는 2028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눈길을 끕니다. 일반 비행기와는 달리 승용차 디자인을 기본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체 디자인을 맡은 인물은 30년 이상 자동차를 디자인한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 기아 최고 디자인 책임자의 작품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 이후 현대차 기아는 해마다 발전한 기술과 실물을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 샤오펑 모터스도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 SA2처럼 날렵한 모습은 없고 그저 자동차의 프로펠러를 단 허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샤오펑의 작품을 본 현대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업체도 잘하고 있지만 2명 정도 타는 기체는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결국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효율성과 안전성에 달려있다. 샤오펑 모터스의 플라잉카의 탑승 정원은 아직 2명에 불과하지만 현대차는 5명까지 태울 수 있다는 걸 은근히 과시한 겁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올해 CES와 각종 전자정보 박람회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세밀하고 감각적인 발명품들을 선보인 데 반해 중국은 여전히 무조건 큰 것을 내놓았습니다. 트렌드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기업 TCL과 하이센스는 전 시장에 미니 LED TV를 필두로 한 초대형 스크린을 강조했는데요. 물량 공세를 펼쳤음에도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제품군에 어디서 본 듯한 부스 콘셉트나 제품 라인업은 여전했고 관람객들의 반응 역시 시큰둥했습니다. 일부 중국 스타트 업체가 투명 OLED TV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크기만 컸지 투과율과 밝기가 현저히 낮아 한국 제품의 100기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CES에서 이제 중국의 한국 따라하기를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만 자유시보가 인용 보도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선전 룽화구 번화가의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전이 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전은 지금 경제위기로 인구 유출이 엄청난 것은 물론 집값은 폭락했고 한때 숙련공으로 불렸던 이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전 내 제조 공장들이 동남아와 멕시코 등으로 속속 이전하면서 1000만 명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구가 줄자 집값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선전 룽화구 번화가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데 호텔에 묵을 돈이 충분치 않아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 전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선전 경제가 얼마나 급격히 쇠퇴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선전만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 이탈은 중국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 CEO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더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린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1에서 11월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나 감소했고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디자 주택 소유주들이 임대로 방향을 틀면서 임대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주요 도시에서 줄어든 상주 인구도 여전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라며 각광받았던 선전의 모습이 이렇게 될 줄이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쇠퇴해가고 있는 중국의 주요 도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 가장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전기차 분야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디자인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혼다는 이번 CES에서 글로벌 시장에 투입할 혼다 제로 시리즈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2026년 출시를 예정으로 하는 차세대 전기차 미래형 콘셉트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관람객들은 황당한 디자인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콘셉트카는 일종의 선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린 콘셉트 이미지가 거의 그대로 실체화됩니다. 한마디로 양산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멋지게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상상과 역량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독특하고 멋있는 디자인들의 콘셉트카가 나오곤 합니다. 미래에 출시되는 차량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버틱하거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혼다가 공개한 전기차의 콘셉트카도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점을 감안해도 디자인 자체가 과하게 특이해 관람객들에게 황당함을 안겼는데요. 이날 함께 공개된 차량인 스페이스 허브도 핵심 디자인 요소는 비슷하게 구성됐지만 미니밴과 비슷한 특성의 차량이었습니다. 짐을 싣거나 사람을 픽업하는데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너무 평범하고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혼다의 이 모델들은 2026년 북미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북미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의 차들을 선택할까요? 전면과 후면을 사각형 형태로 구성된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상자같이 생겼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르리였습니다. 왠지 한참 뒤처진 일본의 전기차 기술을 이 디자인이 대변해주고 있는 듯 했는데요. 소니와 같은 회사를 통해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